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충격적일 수 있고 어쩌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내를 위해 한다고 믿는 그 입으로 하는 사랑, 행위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에 대한 잔인한 해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99%의 남편들이 수십 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눈뜬장님처럼 결코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그 똑같은 행위가 어느 날 밤에는 당신의 아내를 단 몇 분 만에 천국의 황홀경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바로 다음 날 밤에는 그녀를 침묵과 굴욕이라는 차가운 심연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 눈앞에 발가벗겨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우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경쟁과 압박으로 가득 찬 서울의 심장부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고해성사 신부였고 침대 위에서 죽어가던 부부관계를 기적적으로 되살려낸 치유사였습니다. 제 진료실의 내 벽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아마 당신을 경악하게 할 것입니다. 남편분들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가 당신의 품 대신 차가운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잠든 적이 있습니까? 방 안에 모든 소리가 잠든 깊은 밤. 돌아눕는 그녀의 아주 작지만 깊은 한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망감을 머금은 그 차가운 숨결이 당신의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의 홍조 대신 텅 빈 공허함과 이름 모를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남편들이 저를 찾아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를 아주 위합니다. 자주 입으로 사랑해주죠.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행위, 당신이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위가 실제로는 소리 없는 고문, 달콤한 형벌이 되어 당신의 아내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수치심의 흉터를 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봐, 당신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그녀는 침묵을 어둠 속에서의 한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한숨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으로, 기계공의 기술이 아니라 예술가의 존경과 경배로 당신의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당신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고 전율하고 희열의 눈물을 터뜨리는 여자로 만들 방법. 제 40년 의사 생활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오늘 당신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만약 제가 곧 공개해야 할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불문율의 죄악을 알지 못한 채 지금처럼 그녀를 계속 대한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당신은 평생 유령처럼 당신 아내의 몸과 마음 곁을 맴돌기만 할 뿐 결코 그녀의 진짜 영혼과 마주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낯선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이 스스로를 최고의 남편이라 믿고 있는 바로 그 침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엿새넷의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서울 압구정의 제 진료실에 남편에게 거의 끌려오다시피 오셨던 분입니다. 남편분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가 최근 부부 관계를 피하는 것 같고 혹시 무슨 부인과 질환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염려되어 억지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여사님의 굳게 담은 입술과
바닥을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깊은 눈빛을 본 순간 이것이 단순히 몸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서류를 작성하러 밖으로 나간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얗게 질릴 때까지 맞잡은 두 손을 꼼지락거리다 이내 부서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부부관계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남편이 저를 위해서 희생한다며 입으로 사랑을 해줄 때가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합니다. 그녀는 마치 눈물을 안으로 삼키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차마 거절의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작은 찡그림 하나, 실망한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침묵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척, 느끼는 척, 황홀경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제 침대 위에서 제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빙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이 서울 땅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몸이 뭘 느끼는지, 제 영혼이 뭘 원하는지 돌아볼 틈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지니 더는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로 살아온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찰나의 순간조차도 그 행위를 통해 기쁨이나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부서지는 속삭임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양치를 막 끝내고 기대에 찬 얼굴로 다가올 때 그 독한 민트향 치약 냄새가 코를 찌르면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혀는 애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거칠고 서두르고 오로지 아내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착하여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혀를 사포처럼 만들어 제 가장 부드럽고 예민한 속살을 문지르며 타는 듯한 아픔과 고통만을 남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 입은 거짓말을 해도 진히 제 몸은 정직합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리고 메마르고 차가워집니다. 며칠 전에는 아마 그 연기에 너무 지쳤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어깨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즉시 멈추고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소? 버려진 아이처럼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남편 여러분, 당신의 아내는 지금 이토록 선하고 비극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아요, 여보 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만족감에 젖어 깊은 잠에 빠진 후 그녀는 몰래 등을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아내의 침묵은 결코 만족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 침몰하며 보내는 소리 없는 구조 신호, 말 없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심함으로 바로 그녀를 밀어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심호흡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땅의 90%가 넘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매일 밤 저지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내를 고통과 침묵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세 가지 최악의 실수, 세 가지 불문율의 죄악을 발가벗겨 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이 남은 인생을 영혼 없는 껍데기와 함께 잠들고 싶지 않다면 바꿔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최악의 죄악, 첫 번째,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치명적인 착각.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봉사하기 전에 아주 세심하고 배려 깊게 화장실에 가서 빡빡 이를 닦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 청결을 위한 노력. 물론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나친 열정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선호하는 치약은 극도로 강한 민트향이나 뽀드득한 느낌을 주기 위한 강한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여성의 가장 민감하고 신성하며 귀중한 그곳의 점막은 우리 입안의 점막보다 수십 배는 더 얇고 예민하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물소 가죽과 가장 얇은 꽃잎의 차이와 같습니다. 강한 민트 치약의 화학 성분이 그곳에 직접 닿았을 때 여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시원하거나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에 화끈거리는 파스를 붙인 듯한 자결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깨끗함이 바로 그녀에게는 고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며 그 설레는 자극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립니다. 최악의 죄악 두 번째, 강하고 빠를수록 좋다는 무지한 착각.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빨리 느끼게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는 시험이자 시간과의 싸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혀를 너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거나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덮치듯 거칠게 입술로 빨아들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여성의 그곳은 당신이 힘을 쏟아붓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프이며 수천 개의 가느다란 비단실 같은 예민한 신경이 얽혀있는 지극히 섬세하고 복잡한 고대 악기입니다. 너무 강하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은 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쾌감과 무뎌짐, 그리고 결국엔 고통스러운 마찰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해머를 가지고 하프에서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그 악기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침범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최악의 죄악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죄악, 아무런 교감 없는 기계적인 행위. 서울의 한 저명한 성의학 전문가가 제게 해준 말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여성에게 구강성교는 결코 단순한 육체적 자극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정서적 의식이자 자신이 이 남자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온몸과 영혼으로 확인하는 가장 신성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며 숭배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이 신성한 의식을 지루한 집안일로 전락시킵니다. 말 한마디, 눈맞춤 한 번 없이 마치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숙제를 하듯 기계적으로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그 행위, 그 영혼 없는 침묵과 집중은 여성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지워지지 않는 모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숭배받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멍, 무감각한 도구일 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사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죄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알려주듯 그 모든 안타까운 실수들을 바로잡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당신 아내의 마음과 몸의 문을 활짝 열어줄 세 개의 황금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 열쇠 첫 번째 청결을 넘어서는 섬세한 준비. 오늘 밤부터 사랑하기 전에 독한 민트 치약으로 이를 닦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천연 레몬 사랑의 가글을 사용해 보십시오. 만드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신선한 레몬즙 서너 방울을 깨끗한 미온수 한 컵에 넣고 잘 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향긋하고 순수한 레몬수로 30초간 부드럽게 입안을 헹궈내십시오. 레몬의 천연 구연산은 자극적인 화학 성분 없이도 입냄새 유발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상쾌하며 완전히 자연스러운 숨결을 남깁니다. 그것은 무례한 자의 준비가 아니라 세련된 신사의 준비입니다. 황금 열쇠 두 번째 기계공의 힘이 아닌 예술가의 움직임. 이제부터 당신의 혀를 뭉툭한 망치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붓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일을 끝내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걸작을 아내의 몸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캔버스 위에 그려내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절대로 빠르고 강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천천히 지극히 부드럽게 혀끝으로 그녀의 굿을 주위에 아주 작은 원을 그리십시오. 혹은 마치 그녀의 이름 첫 글자를 수줍게 소중하게 쓰듯이 움직여 보십시오. 속도를 바꾸고 강약을 조절하고 얕고 깊게 움직이십시오. 탐험하고 귀 기울이십시오. 입술 전체를 사용하여 마치 가장 잘 익은 딸기를 맛보듯 부드럽게 머금고 가볍게 빨아들이십시오. 그녀가 고통이 아니라 갈망으로 신음하게 만드십시오. 황금 열쇠 세 번째. 그리고 궁극의 열쇠 침묵의 행위가 아닌 사랑의 대화. 이 행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침묵 속에서 행해지는 고독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은밀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속삭임, 찬미의 말을 건넬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의 눈을 따뜻하고 진실되게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다해 말하십시오. 여보,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당신의 손을 절대 쉬게 하지 마십시오. 손은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손가락을 깍지 끼십시오. 한 손으로는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십시오.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을 천천히 마사지해 주십시오. 손가락으로 그녀 몸의 다른 영토를 탐험하십시오. 당신이 단지 입으로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숭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성인 영화도, 친구들의 공허한 조언도 다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완벽한 과정, 경이로운 사랑을 위한 숨막히게 상세한 시나리오, 당신이 기계적으로 따라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신성한 의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하룻밤의 활락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뿐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당신 부부의 관계 전체를 바꿀 숭배와 사랑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제1막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는 전이 여성에게 전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 게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신성한 과정, 마음의 빗장을 여는 의식이며 여성이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자 당신 세계의 유일한 여왕임을 느끼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이는 침실에 불이 꺼지고 옷을 벗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따뜻한 눈빛에서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TV나 스마트폰에 얼굴을 받고 있는 대신 그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를 칭찬하십시오.
그녀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십시오. 그녀가 자신이 보이고 들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의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라는 땅에 물을 주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그 후에 당신의 사랑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결코 온전히 몸을 열 수 없습니다. 제 이망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즐기는 탐험. 당신의 진심 덕분에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야 비로소 몸의 문을 두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절대로 서두르거나 굶주린 짐승처럼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돌진해서는 안 됩니다. 탐험가가 예술가가 되십시오. 이 한국에서의 삶이 그녀의 어깨에 지운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시달렸을 그녀의 목, 어깨, 등,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당신 손바닥의 온기로 모든 긴장을 녹여내십시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진정한 탐험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무시되었던 민감한 영토를 따뜻한 터치와 나비의 날갯짓 같은 가벼운 키스로 탐험하십시오. 그녀의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입 맞추십시오. 혀로 그녀의 귓불 뒤에 작은 원을 그리십시오. 쇄골과 목덜미에 입 맞추십시오. 그녀의 귀에 그녀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속삭여 주십시오. 그녀의 몸 전체를 보물지도로 만들고 당신만이 그것을 탐험할 유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녀의 몸이 부드러워지고 숨결이 가빠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신성한 땅으로 서서히 나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항상 천천히,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여정이 일방적인 정복이 아닌 주고받는 춤이 되게 하십시오. 제 산막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후이 이 순간이 당신이 위대한 연인인지 아니면 그저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함께 절정의 황홀경에 도달한 후 즉시 등을 돌려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극도의 공허함과 차가운 외로움, 그리고 나는 단지 이용당한 것일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반대로 하십시오. 아내를 품에 안으십시오. 더 꽉, 더 깊이. 당신의 피부가 그녀의 피부에 닿게 하십시오. 그녀가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 말을 속삭여 주십시오. 여보, 오늘 밤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정말 많이 사랑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포옹은 그 어떤 육체적 오르가슴보다 더 깊은 정서적 만족감을 아내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섹스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동반자이자 영혼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밤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 내일의 사랑을 위한 견고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완성할 궁극의 비결,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비법이나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이 따뜻한 품에 아내를 안고 있을 때 부드럽고 진솔하게 그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밤 어땠어? 내가 좀 서툰 부분은 없었어. 어디를 만져줄 때가 가장 좋았어.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좀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의 아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가장 훌륭하고 가장 상세하며 유일한 성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스승은 제자가 겸손하고 진솔하게 질문할 줄 모른다면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과 당신 아내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작지만 용감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작지만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며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